이 법무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되면 국민의힘이 총선 지죠. 그건 네.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국민의힘 지금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윤핵관 뭐 불출마와 뭐 혁신위원장 사이에 뭐 이런저런 내부 갈등이 있는데 내부 갈등이 있는 채로 선거 나오면은 그 집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갈등 조율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잘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불출마 선언하시면 어디 장관 가실 수 있다. 이런 식의 내부 정리가 되고 단결을 시켜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무를 해본 경험도 없고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인사할 것이며 어떻게 공천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소위 우리 방구석 제갈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게임으로 보고 있다 지금 정치를.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불가능한 전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 대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국힘 비대위원장을 하면 망한다는 게 이제 한기 부대변인 분석인데. 근데 만약에 한 장관이 총선을 나오기로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면 뭐 비대위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중책을 맡긴 하겠죠.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지금 보수에서 어쨌든 가장 총만 박는 지도자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뭐 비대위원장까지는 근데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사실 이제 12월이 넘어가서 1월 정도가 되면은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떻게 보면 역할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공관위의 시기가 오고 또 2월, 3월부터 이제 후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굳이 비대위원장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비대위원장 했다가 괜히 총선 지면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 어마어마한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보수에서도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든 뭐 원희룡 장관이든 계속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뭐랄까요? 약간 좀 계속 뭔가를 던지는 거잖아요. 이 여론을 흔드는 방식으로.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김기현 체제가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 자신의 아주 그 간절한 희망이 너무 이 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자신을 부정하고 나온 체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차리지 않고 국민의힘에 잔류해서 어쨌든 총선에 나오려면은 그 선결 조건이 결국은 김기현 대표의 종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밥도 먹고 김기현 이기 체제가 어쨌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김기현 체제를 흔드는 새로운 프레임을 계속 언론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준석은 훈수질 그만하고 빨리 창당이나 하세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 통과하면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김기현 쫓겨날 거라고 한다면 조만간 쫓겨날 겁니다. 분석 하나는 잘하잖아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박수무당 나셨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가가 아니라 점쟁이를 해도 적당할 듯.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고 있지만 정작 이슈 중심에 있던 본인 신당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12월 27일을 신당 창당 결단의 날로 정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신당에 동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신당의 구체적인 지향점, 비전, 뭐 어떻게 할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경 경제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늑대가 온다고 거짓말했던 양치기와 비슷하다. 이 전 대표는 신당 만들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신당 창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잘못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일관되게 신당 창당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신당 창당을 하려면 이게 각 시도에 최소 5개 지역에 각 1,000명씩의 당원도 모집해야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5,000명의 당원도 모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당원이나 강령들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런 절차가 정말로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2-3달 잡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훈수질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로 창당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만들기에도 너무 바쁜 시간이에요.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이슈들을 다 일으켜놔서 세간의 이목이 다 본인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신당이 나올 것이냐 아니냐. 근데 이 이슈를 계속해서 한 몸으로 받기에는 부담스럽다 보니 지금 이제 이슈 전환을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상당수 뭐 참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말로 그냥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정말 친분이 밀접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소수 2-3명 선언이 끝일 것이다. 설령 신당이 창당된다 해도. 그 분들마저도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당 창당설을 던짐으로 인해서 얻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끔 하는 것, 협상력을 키우는 카드로 사용됐는데 이게 본인 생각보다 원활치가 않다. 그래서 저도 예언을 하나 한다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공동선대위원장 정도가 아닐까. 네, 아주 많은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정도 카드가 정말 최선의 카드일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카드가 명확하게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국민의힘에서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게 12월 27일일 것이고 그 이유가 지나면 신당도 뭣도 아닌 정말 어중쩡한 그러니까 정치적 포지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이제 시사 1번지 이 목요일 패널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하헌기 대변인이 사실은 이준석 신당 창당 안 한다. 이거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죠? 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일관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윤석 대표가 신당 창당할 의사는 있죠. 근데 창당이 의사만 갖고 되냐는 얘기예요. 출마는 돼요. 출마는 미디어에 많이 출연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수권 정당 만들겠다면서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러면 263개 지역에 적어도 반 이상은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후보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냈냐는 거죠. 263개 중에 한 반만 해도 100개 이상, 100명 이상의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같이 있냐는 거죠.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가까운 분들인데 그분들도 안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시기에서 결단을 했으면 신당 창당하겠다, 같이 가겠다 이렇게 힘 실어줘야 돼요. 그런데 알쏭달쏭 하잖아요. 사실 안 가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유닛으로,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통해서 누구를 공천해서 어떤 당을 만들겠냐. 이 상이 전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비례정당이에요. 자기를 뭐 2번 정도에 놓는 비례정당인데 그것도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뭐 판단해야 될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블러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박원석 전 의원 저희 월요일 날 패널로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를 찾아와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분명하게 가진 생각은 비례정당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하부 대변인은 또 그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죠. 아무런 전략이 없고 언론에서 자기한테 어떻게 관심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기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뭐 나는 창당할 가능성이 1% 올라갔다, 뭐 비명계 만났다, 현역 의원이 어쩐다. 그 언론이 묻잖아요. 오늘은 몇 프로냐, 어제는 누구 만났냐.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윤 대표.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뭐 뻥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위례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점점 본인의 미천을 이런 식으로 이제 소모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또 이준석 대표가 약간 아까 말씀하신 뭐 양치기 소년인가요? 그걸로 밝혀졌을 때는 좀 치명타가 클 겁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이제 유권자도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는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래서 좀 조급해 보입니다. 조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됐을 때쯤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국힘은 이미 무너져 있어야 돼요. 이제 완전히 막 쑥대밭이 돼 있고 거기에 본인이 깃발 하나 딱 들고 화려한 복귀를 해서 당을 딱 정비하고 총선 전략에 또 뭐 비단 주머니 몇 개 또 막 꺼내고 이래가지고 뭔가 역시 이준석이 아니면 총선을 이길 수가 없어라고 하는 프레임이 지금쯤 나와줘야 되는데 좀 그건 안 나와주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을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약에 결심을 하면은 단기간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인지도가 있고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특정 그 세대와
또 지지층의 강력한 그 팬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잘 활용한다면 단기간에도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나 어디까지나 이준석 대표의 우선순위는 보수의 본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거는 중도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은 양당 정치에 뭐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3지대를 개척한다 이런 식의 지금은 논리를 구사하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야말로 가장 성향상으로는 보수에 가깝고 또 본인이 늘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이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본진을 점령하는 게 자신의 목표입니다. 정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것이 아직은 제1순위고 그렇기 때문에 신당보다는 아직까지는 중점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천 소장의 표현대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늑대소년처럼 된 배경에는 이제 언론의 어떤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백 개의 언론들이 이준석 대표가 신당론 띄우면 계속 이제 받아쓰는 기사를 썼잖아요. 아까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처럼 구체적인 질문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언급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준석에 의한 한국 언론 희롱 사건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네. 잠깐 제가 좀 얘기할게요. 나는 이제 제 존경하는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 후배긴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준석 지금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전략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전략이 뭐냐면 신당 창당은 이미 가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물리적으로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냐 이런 논박을 하는 자체가 그거는 너무나 정치의 ABC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현상을 봐야 돼요. 신당을 이준석 혼자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배경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있고요. 양양자 의원은 이미 신당을 창당했어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은 본인의 당을 세우겠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12월 27일 날 본인이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준석만의 정치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얘기했죠. 언제 본인이 뚝딱뚝딱 건축을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나 여건과 세력이 되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미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설계를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차별화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이 12월 27일 날 등장하는 여러 가지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원석 전 의원하고도 같이 이제 방송하면서 얘기도 따로 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여의도 재건축 조합 하는 그 보수측 그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미 신당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제대로 갖고 가느냐를 확실하게 지금 자리매김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네, 그런 우리 의견 드립니다. 서 부대변인 말씀에다 좀 첨언을 하면 박원석 의원이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국 수권 정당을 위해서 비례정당이 아닙니다. 기존 진보 보수 진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결국은 그거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극단의 진영 정치를 배격한다는 뜻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그 생각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민수 대변인 그러면 아까 이 우리 서 부대변인 이야기한 대로 정말 잘하게 깔려 있는데 늑대 소년처럼 이렇게 보이는 연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부대변인님 말씀 맞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라탈 수는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당, 만들어진 정당에. 근데 그것은 이준석한테 기대하는 국민들의 이준석의 창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진짜로 창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하루에 1%씩 올라간다. 지금 오늘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요. 한 60% 됐나요? 60한 2, 3% 됐나요? 됐겠습니다. 물이 끓는 거는요 99도까지 올라도 끓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는 100도가 돼야 끓는 거거든요. 99%까지 올라간다 해도 이건 의미가 없는 발언이다. 본인이 진짜로 100% 창당의 의지가 있다라면 나 창당합니다라고 명확한 발언을 할 것이다. 지금쯤이면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밀당을 마치 지금 뭐 연인들 크게 싸운 연인들의 밀당하는 모습 같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강한 러브콜을 보내주길 바라고 있다. 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노원구의 4번째 출마에도 당선 가능성이 본인 스스로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받기 원한다.
이게 진짜 본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요. 아까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결국에는 공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모아서 잡당 만들겠다는 소리뿐이 아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구나, 비전이 있구나,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공천 받기 힘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잡당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런 형태로 기존의 신당 세력에 올라탄다라고 하면 그 세력들에게도 대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층의 지형도를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이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태섭 신당이 못 갑니다. 그 금태섭 신당 새로운 당에서 처음에 홍보물 포스터 뭐 낸지 아십니까? 여성과 함께 예. 우린 여성주의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했을 때 퀴어 퍼레이드 가서 뭐 동성애자들이 이거 권리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자산 뭘로 쌓았습니까? 반여성, 그렇죠. 젠더 갈등. 예. 궁합이 안 맞아요. 합치는 즉시 이준석 대표의 그 대중적 정치적 자산, 젊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잃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존 여의도 문법으로 봤을 때는 거기 올라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준석 대표 이거 알거든요. 그래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키워주고 있다는 말씀은 이거는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기보단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당도 지금 비전과 노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비전과 지향 말 안 하는데 언론이 그거 안 묻는다고 그럼 언론 탓하기가 그렇다. 좀 그거는 불공정한 것 같고 정치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7일 보시죠. 네, 제가 봐서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충분히 뭐 논박이 가능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신당 제3지대는 무조건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12월 27일에 한번 보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